장비묘 앞 소나무와 편백나무는 왜 줄기가 자라지 않을까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지만 지역 주민들은 쉽게 답을 찾았습니다. 강자는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고 패배자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이 할 수 없는 목표를 달성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죄입니다. 진정한 남자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존재는 평화와 평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남자의 책임은 백성을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고 그의 땅의 안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보통 혼자입니다. 그들은 무리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강점입니다. 반면에 늑대는 승리하기 위해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살아남는 능력이 그들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의 군대를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힘의 상징이자 진정한 남자의 화신입니다. 삼국시대의 비범한 용기와 지혜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낸 영웅이 있었습니다. 당양에서 단 한 번의 함성으로 조조의 군대를 물리쳤고 강주에서 진공과 위공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강력한 포효로 조조의 군대를 격파했다. 라는 이 시는 장비의 영웅적 기계를 완벽하게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영웅이 넘쳐났던 삼국시대에 살았던 장비는 뛰어난 무예와 용맹으로 거듭나 무공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생전에 수많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는 강직하고 용맹하며 불패의 용맹을 지녔고 수많은 전투에서 주군을 보호하며 주저없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처럼 용맹한 사람은 사후에 장엄한 장례식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비의 무덤은 웅장하지만 묘소 앞 소나무와 편백나무는 잎 하나 없이 말라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비는 날카로운 송곳니와 수염, 매서운 눈빛, 그리고 거친 외모를 지닌 검은 호랑이를 닮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그를 추악할 뿐만 아니라 무례하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장비는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읽고 쓰는 데 뛰어났으며 전형적인 거칠고 무례한 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그에게 부유한 젊은 스승의 품위를 부여했지만 경박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장비는 잘생기고 키가 컸으며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도 영화나 드라마 속 멋진 남자 주인공과 견줄 만한 외모를 지녔습니다. 그는 심오한 교양을 지녔고 겸손하며 온화한 품격으로 말했습니다. 이 덕분에 그는 유비의 제국을 위해 싸울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결코 자만하지 않았으며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만의 전략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또한 장비가 사나운 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비의 진영에서 높은 신뢰와 존경을 받았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장비의 무덤 앞에 서서 고목을 만지려고 손을 뻗으면 그의 옛 정신과 용맹함을 거의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전투와 희생의 순간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합니다. 장비는 유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유비와 관우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공통된 야망과 포부를 가지고 있었고 함께 위대한 일을 이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맹세한 형제가 되었고 장비는 공식적으로 유비의 진영에 합류하여 충성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절대적으로 충성했으며 유비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의를 위해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유비를 따랐고 항상 흔들리지 않는 용기의 정신으로 돌격했습니다. 그는 결코 혼자 행동하지 않았고 항상 유비의 지시를 따랐으며 주군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조차 그는 단 한 번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적벽대전에서 제갈량은 영리한 전략을 구사하여 화살을 획득했고 유비는 풍부한 병력을 확보했습니다. 장비는 비할 데 없는 무예로 병사들을 이끌고 전투에 나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50세라는 중년의 나이에도 장비는 변함없이 용맹했습니다.
강주를 함락시키기 위한 전투에서 유비는 매복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군을 보호하기 위해 장비는 그를 구출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강력한 적 연연을 마주했을 때 장비는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연연은 원래 처형될 예정이었지만 장비는 그를 쉽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장비는 연연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하여 유비에게 그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의 군대에 영입하여 강력한 보좌관으로 삼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행동은 모든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 장비가 단순히 용감한 전사가 아니라 그의 지혜와 전략적 통찰력을 인정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용감하고 총명한 행동으로 인해 장비는 유비의 깊은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형제로 여겨졌습니다. 유비는 그를 위해 웅장한 무덤을 만들었고 그의 존경과 애도는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장비의 암살 소식은 유비에게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높은 훈장을 받은 장군을 잃은 것 외에도 더 중요한 것은 형제처럼 가까운 친구를 잃었습니다. 유비는 깊은 슬픔에 잠겼고 장비의 떠남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 무덤은 일부 황제와 장군의 무덤만큼 호사스럽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매우 정교했습니다. 오늘날 장비의 무덤은 여전히 대중에게 공개되어 사람들이 그의 용맹과 충성을 기억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무덤 앞의 소나무와 편백나무는 한 장의 잎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나무들은 시들어 생기를 잃었습니다. 어떤 소나무와 편백나무는 본래 잎이 없지만 장비의 무덤 앞 나무들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비가 과음으로 인해 전투에서 전사했고 이로 인해 병사들의 불만이 커졌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장비의 무덤에 머리가 없고 영혼과 기운이 없기 때문에 소나무와 편백나무가 자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일종의 신비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조사 후 진실이 점차 밝혀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장비의 무덤 앞 소나무와 편백나무가 잎이 나지 않는 것은 장비의 위엄과 위풍당당한 모습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인근 마을 사람들은 장비의 영웅적 이미지에 걸맞게 소나무와 편백나무의 시든 가지를 정기적으로 가지치기 합니다. 연구 결과 고고학자들은 나무에 인위적인 가지치기 흔적이 있었음을 발견하여 널리 유포되었던 이야기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나무에 잎이 나지 않았다는 소문도 불식시켜 그 진짜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어쨌든 장비가 더 이상 우리 앞에 직접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의 정신과 영웅적 행적은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속에 새겨져 대대로 전해질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오듯이 영웅의 전설은 영원히 새롭게 남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